안녕하세요.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주말이라 저희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답니다. 어저께 온 비도요, 전부 지금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맞은 상태예요. 제가 한 번 더 비를 맞춰 주었답니다. 지난번 영상 찍을 때 아이들이 별반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맞추면 조금 살들을 통통하게 찌우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비를 전부 맞췄고요. 또 오늘도 바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덮개가 들썩일 정도로 바람이 좋은데요.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자연바람이 많이 불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물을 마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비가 온 다음이라도 햇빛이 없어가지고요. 게다가 화상을 입을 걱정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시면 입장 가운데 아이들이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답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를 블로워로 이렇게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뭐 그닥 화상 걱정은 없지만 혹시라도 오후에 해가 뜰 때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져 있으면 아이들이 이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해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로제트 생장점에 있는 물방울을 이렇게 털어주시면 좋답니다. 이 블로어로 이용해서 털어주셔도 좋고요. 뭐 급하면 급한 대로 입김을 불어서라도 털어주시는 게 아주 좋죠. 빗물을 받고 난 다음이라 아이들이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고 이번이 지금 4번째 비를 맞추는 건데요. 이번 비를 맞고 조금 통통하게 살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루비튼튼이 물이 많이 빠지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가 아마 농장에서 물을 빵빵 먹고 와가지고 집에서 다져지느라고 물을 조금 빼느라고 입장을 짤막하게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집에서 적응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페리도트도 여전히 물은 좀 빠졌지만 아주 건강하고요. 오늘도 역시나 빗물을 먹고 아이들 건강 상태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예쁜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댓글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화상을 입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화상을 입는 경우에는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은 거의 지금 화상을 입은 아이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 거리대가 오후 1시 반 정도면 해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직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 아이들은 화상을 잘 안 입어서 한 번도 차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봄볕부터 적응을 시키기도 하지만요. 오후 햇빛에 직광이 없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는 것 뿐이랍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후에 직광이 너무 세다 싶으면 반드시 차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광의 기간은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집 환경에 맞춰서 4계절 모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두 번 봄볕에 화상을 입었다 한다면 거의 4계절 오후 햇빛의 직광은 차광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화상을 입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기가 싫죠. 상처 자국이 남기 때문에 볼 때마다 안타깝긴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입장에 화상을 입었다 하면 반그늘이라고 하죠. 그 반그늘 쪽으로 살짝 옮겨주시고요. 아이들이 화상을 입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요양의 시간을 갖는 게 좋고요. 그 화상을 입은 입장은 자연적으로 하엽이 져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셔 주시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가운데 생장점에서부터 다시 새 입장을 만들어서 깨끗한 얼굴을 찾아갈 때까지 오랫동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니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새 입장이 나오는 그 입장도 햇빛 적응 훈련을 시켜서 오후 햇빛은 차광을 시켜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다시 이렇게 깨끗하고 예쁜 얼굴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거리되어 있는 아이들 이름은 일일이 호명하지 않았어도요. 늘 보시니까 예쁘죠. 요 미니 호빗탕인을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실방에서 보여드렸는데 어저께 또 늦게 빗물을 이렇게 듬뿍 맞춰 주었고요.
또 요 혁장이 물이 또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빗물을 많이 먹어서 붉은빛은 없어졌어도 또 햇빛에 달구면 빨간빛이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4월달에 애들은 그래도 뭐 여름이나 겨울에 비하면 천국이죠. 아이들 관리하는데 또 다육생활 하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봄은 길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즐기시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쪽 거리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올리버, 스프리스 올리버가 아주 초록 빨간 빛은 빠졌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고요. 요거 아보카도 크림이에요. 아보카도 크림이 얼굴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저렇게 피멍을 올리면서 요 고운 빛깔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거리대로 넘어왔어요. 여전히 빗물 먹고 건강하고 예쁜 모습 보니 아주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염자 금은요, 아마도 저 금이 요즘 아주 이상한 말이 돌아가는 그 인위적인 금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운데서 새로 나오는 입장은 금기가 별로 없고요. 햇빛을 보는데도 금기가 많이 사라져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여기서부터 노란빛이 살짝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의 그 노란색이 아주 그라데이션을 이루면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덴트레점인데요. 키핑장에서 덴트레점 빨갛게 물이 든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드는 모습을 반드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바디바도 이렇게 피멍을 올리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지금 샹그릴라가 많이 아팠었잖아요. 가운데 생장점에서 저렇게 새 입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채워간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씩 아프거나 뭐 그런 일이 있지요. 다육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잘 관리만 하신다면 다시 또 건강한 모습을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비를 연거푸 먹어가지고요. 물이 전반적으로 좀 빠진 것 같아요. 저 소울랜드 조금 빠진 것 같고요. 저 둥근잎 빛이 후리대도 조금 빠진 것 같고 요 프랭크도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건강해 보이죠. 이 집시는 아주 정말 예쁜 것 같아요. 1,000원짜리 합식한 아이랍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로찌인데 많이 아파서 입장을 많이 떨구었었는데 지금 하나씩 두 개씩 채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요 춥스도요,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로지로 나와가지고 줄이기는 했는데 이제 또 다시 살이 통통하게 올라오는 거를 살짝 느끼고 있답니다. 이 집 나울이요, 물이 잘 안 들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물이 많이 들었던데 저희 집은 아직은 나울다운 나울이 별로 없답니다. 이렇게 조금이만 있는데요. 제가 아주 키핑장이 생기니까 이 풍성한 나울을 한번 피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답니다. 요거는 레몬 로즈고요. 적기성도 이제 물이 조금 들었다 빠졌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빗물을 먹으면 조금 빼고 또 햇빛을 받으면 조금 물이 들고 하는 모습을 본답니다. 그래도 봄은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죠. 장마가 오고 여름이 오면 또 힘들어지는 시간이 오니까 지금을 최대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베란다 안에서 공간이 그래도 아직 빡빡하죠. 키핑장이 있는데 아이들 왜 옮겨놓지 않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만 남겨놓고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키핑장으로 전부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면 한가지고 베란다도 깔끔하고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제가 이 집에 있는 아이들은 키핑장에 보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게요. 키핑장의 단점이 아이들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보는 게 좀 단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끼고 있답니다. 만약에 아프거나 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그렇게 생기는 아이들이 있다면 키핑장으로 옮겨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예쁜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준다면 그럭저럭 그냥 끼고 있으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방울복랑 금 아주 작은 아이 많이 컸죠. 요 입장에 살짝 상적 자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몸집이 많이 컸어요. 요 오리엔탈은 또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물을 좀 챙겨 주었는데요.
요 방울복랑금들이 물을 좋아해요. 제가 저 원종복랑금은요, 거의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챙겨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 관리로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구분해서 조금 더 자주 줄 아이들은 더 챙겨주고, 또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런 아이들은 또 한 파스 걸러서 물을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하고 차별을 두어가지고요, 개별 관리를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소속록이 조금 말랐죠. 이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번에 물을 안 주었는데요. 이 아이가 많이 말라 있기도 하거니와 지금 이렇게 살짝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어서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물을 조금 챙겨 주었답니다. 이렇게 입장이 조금 작아진다 싶으면 물을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여름에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키워봐야 성격도 알고 공부도 되고 경험을 직접 겪어서 터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돌보고 있습니다. 박화장 너무 예쁘죠? 꽃을 다 일반적으로 피고요. 이 아이 꽃 하나가 늦게 펴가지고 이렇게 또 예쁜 모습을 발산을 하고 있는데, 이 핑크색 빛이 여전히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너무 기특하고 예쁘고요. 제가 아주 시원찮은 라울이 여기 또 하나 있죠. 1,000원짜리 두 아이를 합식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아이는 오히려 또 핑크색이 살짝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울도 묵은 거하고 안 묵은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려도 안쪽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주 기특하고 예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덕양 갈매기 있고요. 저 밑에 있는 아이들은 한번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염자가 물이 완전히 빠졌죠. 저기가 반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햇빛이 부족해서 저렇게 농장에 있는 아이하고 비교를 하면 물이 완전히 빠져서 저렇게 있는데요. 한번 자리 바꿈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구미모 공부해서 영상을 만든다고 약속을 해놓고 제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세데베리아도 아주 건강하니 잘 지내고요. 요 간주인데요. 요 간주는 제가 초보 시절부터 키웠던 아이라 제가 아주 아끼고 사랑을 듬뿍 주고 있는 아이랍니다. 늘 이빛깔을 사계절 동안 잃지 않는 아주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요 간주도 성격이 좋고 병충해 안 타고 또 빛감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아이라 한번 꼭 초보님들도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저 밖에 있는 아이들 저렇게 있고요. 여기는 햇빛이 조금 부족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람을 많이 쐬어주고 싶은 생각에 요 밑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있답니다. 알고 보여드릴까요? 비욘세 금. 이 아이가 몸값이 거한 아이라 혹시나 짱이맘이 보내지 않을까 하고 가끔 잃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댓글을 달아준답니다. 그 비욘세 금 잘 있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니 잘 있고요. 이 아이도 아주 성격이 무난하고 키우기 정말 쉬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왠지 몸값이 비싸다 해서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저도 대했었는데요. 키워보니 이렇게 순하고 무던한 것 같기는 한데요.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저렇게 몸값이 너무 저하고 어울리지 않게 비싼 아이들은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하나 있죠. 라울금. 제가 요 선반 위에 여기가 햇빛이 좋아가지고 오전 햇빛이 반짝 드는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오늘 좀 물을 좀 챙겨 주었어요. 저희 집에 온 지 그래도 일주일이 넘고 그렇게 돼서 포장하느라고 아이를 좀 말려서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물을 조금 챙겨 주었답니다. 그리고 저 선반 꼭대기 있는 아이들은 한 번도 안 보여드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카메라 랭글이 아이들 안 잡혀요. 그래도 이렇게 큐피트하고 이 아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고요. 요 무무카금도 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도 오늘 물을 챙겨 주었고요. 요거는 입전 백금이랍니다. 이 아이도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또 물을 챙겨 주었고요. 요 선반 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자주 안 보여드리니까 저거는 일반 무지 프리티 1,000원짜리
아이들이 저렇게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화초로 키우는 썬로즈가 물을 한껏 먹고 저렇게 빵빵해졌답니다. 시접성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또 요 밑에는 이렇게 키 큰 아이들을 이렇게 쪼르륵 놨는데요. 요 백봉하고 시즐러가 자꾸 마르고 얼굴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이 아이도 오늘 물을 듬뿍 챙겨 주었고요. 요렇게 임장이 마르거나 얼굴이 좀 줄이는 아이들, 또 분갈이 한 지 오래된 아이들이 있다면 뭐 쓰시는 영양제라든가 칼슘제, 뭐 물로서 키우는 것도 아주 좋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챙겨 주셔가지고 마르지 않고 통통하게 살이 찌우면서 키우셔도 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 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창들은 뭐 여전히 저는 창들은요 물을 많이 주진 않아요. 거의 뭐 2주에 한 번 정도 주기는 하는데 규칙적으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창들이 뭐 크기를 많이 키운다던가 그런 모습은 없는데요. 이 빛깔을 좀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창들에게는 물을 조금 아껴서 주고 있긴 한데 지금 봄에는 넉넉하게 주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듣기는 했어요. 근데 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덜 챙겨주고 있고요. 이렇게 물도 빠지면서 프랑크가 물이 많이 빠졌죠. 그런데 아주 딱딱할 정도로 엄청 쨍쨍하니 건강하답니다. 근데 여기가 화상을 입은 건지 스포가 생긴 건지 물집이 하나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햇빛이 좋긴 한데요. 너무 직광을 조금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분을 돌려놓든지 아니면 자리를 바꿔주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저쪽 반대쪽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뭐 여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거의 제가 이쪽에다 놓고요. LED 등 불빛을 저녁이면 늘 한결같이 켜주고 있답니다. 레티지아 철화가 저렇게 분갈이하고 안쪽에 있지요. 일주일 정도 저 자리에서 적응을 한 다음에 아마 거리대 쪽으로 자리를 바꿔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쪽에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건너갈게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오후 햇빛이 한 2시, 3시까지 햇빛이 들어오는 데인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저희 집 아이들은 회상을 입은 아이들이 없어요. 여기도 차광을 역시나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올 봄볕부터 적응을 훈련을 시켜서 그런지 아직은 화상을 입은 거를 모르겠습니다. 깨끗하지요? 그런데 직광에 차광을 해주었는데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시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차광에 프로테이지를 조금 높여주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파망 하나 뭐 이런 정도면 이 차광 효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다 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은 프로테이지를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지금 봄볕에는 30% 차광, 양파망에 한 2겹 정도가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차광을 해줬는데도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다 하면 50%를 권해드립니다. 보통 한여름 직광에는 50% 차광을 다들 노지에서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광의 프로스를 높여가지고 아이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핑크빛 아이가 이제서 뿌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하엽이 이렇게 진 것도 안 띄워주고 뿌리 활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서 뿌리 활착이 돼서 이제 뗀뗀하니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 같고요. 또 요거는 원종 서프라이즈랍니다. 빛깔이 너무 예쁘고 핑크핑크하니 건강하고요. 여기 제가 아주 오래된 파랑새가 여기 있어요. 물방울을 한 번 맺고 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이 파랑새가 집에 있는 아이가 하나랍니다. 이 파랑새가 하나라서 아쉬웠는데요. 이 아이가 만 3년이 넘은 아이예요. 크지도 않고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치마 입는 모습을 많이 없애고 건강하게 잘 있답니다. 이거는 흑계리예요. 흑계리.
습계리가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있었답니다. 오래도록 있었는데 제가 이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아이들을 늘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 보여드린답니다. 이 레티지아 금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금을 레티지아 금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2,000원짜리 포토송에서 금기가 있는 아이를 발견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도 지금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온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빨간빛을 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우쭐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은 자주 바라보지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하엽도 있고 그러고 있지만 뭐 화상 없이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핑크팁스예요. 그리고 요거는 크라시온 라이언인데요. 이렇게 얼굴을 지금 분질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국민다이도 분질을 하는 모습이 아주 예뻐요. 그래서 굳이 적심산목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군생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아주 매력있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로망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3년 전부터 키우는 로망이 이렇게 이제 많이 물이 들었죠. 완전 보라색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붉은색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서발피나가 이쪽에 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빨갛게 피멍이 드는 아이인데 요즘 빗물을 계속 먹고 피멍이 드는 모습을 조금 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바닐라비스랍니다. 바닐라비스가 물을 아주 싫어하는데요. 저는 비를 연거푸 2번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노지이고 자연바람이 좋아서 비를 마음껏 맞추고 바람을 많이 쐬어주고 해서 이렇게 꽃대도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요. 아직은 우짜라거나 무르거나 그런 형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이트 그린이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입장에 붉은빛을 살짝 물을 들이면서 완전히 이제 분질을 했지요. 물방울 저렇게 맺고 있는데 오늘은 해가 없어서 그냥 안 털어주고 자연바람으로 말리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아이들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제가 잎꽂이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요. 흙이 이렇게 패였어요. 흙이 패여가지고 잎꽂이가 아주 덜 쓰셔졌죠. 그렇지만 저렇게 작업 분질러진 아이도 저기다 꼽아놓고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리고 요거 명월금 냉해 입었던 아이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요. 잎꽂이판 안에 있고요. 이렇게 자그마하게 자구를 이렇게 내면서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리지만 이제 시작이라 잎꽂이들 저도 본격적으로 요 놀이판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잎꽂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려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있고 풀하고 같이 크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잎꽂이 삽목판에 잎꽂이를 조금씩 노지에다 내놓고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도 똑같이 일반 다육이하고 똑같이 비 맞고 바람 쐬어주고 햇빛 받으면서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잎꽂이판, 삽목판 요거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자,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자라는 아이들까지 오늘은 잃어버리지 않고 보여드렸네요. 한 주간 동안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아이들 예뻐지는 모습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짱이맘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